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름값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한국에서도 엊그저께 유류세 인하를 발표를 했고, 여기 호주도 유류세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름값 그리고 전쟁에 따른 수급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정유산업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을 얘기할 때 자원 빈국이니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라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실제를 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호주는 자원이 정말 풍부한 나라죠.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이 나라가 자신들이 쓸 휘발유나 경유는 한국에서 많이 사가고 있거든요. 왜 자원 대국인 호주가 한국의 정유공장에 의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유산업은 어떤 전략으로 세계 시장의 자리를 잡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호주 상황입니다. 호주도 예전에는 기름을 직접 정제해서 쓰는 공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유 공장이 10년 전에는 거의 한 10개 정도 됐다고 하죠. 근데 정유 산업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기름을 끓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유지비와 환경 규제, 비용이 또 들어가는 장시 산업입니다.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직접 만드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좋고 규모가 큰 나라에서 사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현재 호주에는 정유 공장이 딱 2개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건 20%밖에 안 되고 80% 이상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한국, 3위가 말레이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유국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주 든든한 에너지 파트너가 된 셈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한국 정유산업의 역사는 처절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1960년대 초반 대한석유공사가 세워지면서 시작이 됐죠. 그때는 유공이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가 한국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브랜드들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까지. 이 기업들이 대단한 거는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유를 넣으면 휘발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유도 만들죠, 등유도 만들죠, 찌꺼기 그림인 중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정유사들은 찌꺼기 기름을 한 번 더 정제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고도화학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가져온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절박감이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만든 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항공유 시장입니다. 비행기 엔진이 아주 미세한 불순물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고도적인 기술이 필요한 항공유 제품인데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서부 지역의 공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파이프로 동부에서 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조선으로 가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품질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정유산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름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옷의 섬유, 플라스틱, 가전제품에 외장재가 되는 핵심 원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 통계를 보면 항상 반도체, 자동차 1, 2위를 다투지만 3위가 석유 제품입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호주가 기름을 못 만들어서 한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각자의 효율성을 찾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그 자원을 수입해서 최고 기술로 가공해서 다시 엄청난 양의 수출을 하는 최고의 정제 기술, 항공유까지 수출을 하는, 그것도 미국에다가. 호주도 마찬가지로 항공유를 수입하고 있죠, 한국에서. 호주에서 달리는 자동차나 미국의 항공기나 한국의 기름을 쓰고 있다는 거, 참 흥미로운 내용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운전 조심하고요. 안녕.